반갑습니다. 먼저 시간 때문에 토론을 하고 가신 신동보 제동님 예비후보로 등록은 하지 않으셨지만 대선 후보로 활동을 계속 하셨습니다. 특히 탄핵에서 북한의 역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적을 상당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변희재 대표 발제에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밝히고 또 굉장히 좋은 저작물을 발간을 하고 해서 사실상 JTBC, 태블릿 BC의 진실을 거의 다 규명해 놓은 지금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조작의 증거들 그것을 자료에 몇 개 첨부를 해서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조만간 그게 한 일주일 이내에 이쪽 저쪽이 되겠죠. 조만간 탄핵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된다. 토론을 해야 된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정의일 본부장님께서는 국회 탄핵, 현재 탄핵의 법적인 문제점, 사법적 문제점, 법리에 따라서 어떻게 이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그런 점들을 법학적 관점에서, 법률적 관점에서 지적을 해주셨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건 탄핵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핵 그리고 사기와 날조 조작에 의한 탄핵이 도대체 어떤 점에서 잘못되는가 그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벌써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많은 자료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자료가 완벽하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도 충분히 추가적인 어떤 사실조사, 증거조사에서 자료들이 더 나와야 되고 또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어떤 많은 다양한 자료들도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탄핵 무효투쟁을 지금은 우리가 오늘 1월 27일 오늘 이 시점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탄핵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또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그것을 논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작년 12월 31일 이전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갖지 못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논의하고 12월 31일 사면 복권이 이루어진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면 복권이 이루어진 이 시점에서 이제는 탄핵을 어떻게 무효화시킬 것인가 하는 탄핵 무효 투쟁의 방법론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사람들과 토론한 것, 또 그리고 그런 생각한 것들을 아직 충분히 제가 검토하고 정리는 못했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조금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한번 같이 말씀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17년 3월 10일 날 어떻게 됐든지 헌재에서 탄핵이 이루어졌고 그 여파로 해서 이제 19대 대선이 치러졌지 않습니까? 완전히 비정상적인 대선이었습니다. 3월 10일 날 탄핵이 이루어지고 4월 달에 선거운동을 거쳐서 5월 초에 새로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선출이 됐죠. 제대로 검증도 하지 못하고 각 후보들을 정말 얼렁뚱땅 대통령이 문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상한 사람이 지금 5년째 대통령을 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금 5년에 가까운 시기에 각 사회 정책 영역에서 국가의 어떤 근본적인 앞으로의 어떤 비전, 성장 동력 이것을 장식한 것들은 앞으로 추후 1, 2년 이내에 광범위한 자료조사 연구를 통해서 정확히 밝혀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 저는 그 문제를 좀 검토를 했는데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아무튼 그런 잘못된 탄핵의 여파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직을 지금 수행을 했고 이제 거의 다 해가고 있고 이번 20대 대선도 저는 2017년 탄핵 사태에 여전히 그 부산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민주당 후보로 나와 있는 이재명 후보,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무슨 고도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물론 저는 또 여기 모신 분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 이념에 대해서 대단히 어떤 반대하고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전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사상과 이념,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를 떠나서 그 인간의 심성,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도리, 그 사람이 수행하는 또 그 사람이 행하는 언어, 이런 것들을 검토했을 때 과연 이렇게 상식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과연 어떻게 민주당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가? 며칠 전에 그 성남 성대문 시장 가서 또 저기 소년공이었는데 뭐 아버지가 어떻고 어머니가 어떻고 뭐 또 돌아가신 형님을 제가 그거 뭐 질질 짜면서 한 15분 20분 얘기를 하던데 그걸 쭉 한번 들어봤는데 참 혐오스러운 영상이었습니다. 봤습니다. 제가 또 이재명 계속 조사했기 때문에 봤는데 돌아가신 형 이재선 씨를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2017년에 암 말기,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이미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분을 정말 공인회계사로서 시정의 자기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시정의 개입, 내 동생이 성남시장인데 내 성남시장 형으로서 내 어떤 시정에 개입해서 내 어떤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못된 행동을 한 사람으로 그렇게 또 규정을 해가지고 돌아가신 형을 또 죽여버리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 돼도 되는 겁니까? 안 된다! 굿바이 이재명 읽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거기에서 그 형님, 형수, 그 다음에 그 조카, 이재명이라는 사람하고 그처 김혜경 씨, 혜경 씨라고 하는 그분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 보셨죠? 또 백종선이라는 사람이 보낸 문자 메시지 보셨죠? 제가 29금이라고 했습니다. 29금. 어디 저기 청년들도 볼까 무서울 정도의 그런 어떤 무시무시한 호러 영화에 나오는 문자예요, 사실. 그런 내용을 갖다가 그러면은 자기가 잘못한 부분은 지금 그 일반에 많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잘못한 그 큰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서 한 일들이 많고 저는 그 관련된 공소장도 그 굿바이 이재명을 책이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여러 번 제 의견들을 그래서 제가 계속 단결했었기 때문에 알고 있고 이재명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더 깊숙이 지금 언론에 나온 것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형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든 다시 살아보고 그 녹취록을 어떻게 이겨내서 표를 얻어서 대통령이 돼보겠다고 형님을 사실과도 완전히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질질 짜가면서 또 형님을 악인 중에 악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벌써! 그러면 국힘으로 넘어와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럼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지금 윤석열을 좌익 쪽에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좌익들의 공격이 크게 안 먹히고 있어요. 국민들한테 왜 안 먹히느냐? 본질적 비판을 좌익들은 자기 무슨 딜레마적 상황에 빠져 있어서 윤석열에 대해서 본질적 비판을 하지 못합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본질적 비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저희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당신이 죄 없는 사람한테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증언을 조작하고 부당한 법리를 만들어서 당신은 완전히 45년 구형하고 사람을 죽을 정도로 재판을 진행해서 22년 형을 받게 만들었잖아. 그리고 소위 문재인 정부의 정치보복급 적폐청산 수사에서 최첨단에서 그 무슨 사람 물어 죽이는 게 피플 테리어 같이 달려 나와가지고 물어뜯어서 수백 명 구속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정당한 어떤 법 집행이고 정당한 어떤 법치에서 정당한 법리에서 확실한 어떤 소명된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내린 어떤 정당한 형벌이었습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자살한 사람만 4명이 됩니다. 200명이 구속되고 바로 그런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의 최악의 검사도 아니죠. 검사 가령 의사가
환자 수술 잘해서 살려내라고 칼을 줬더니 그 칼로 환자를 죽여버리면 수술할 때 자기가 실험하면서 죽여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사형을 시켜야죠. 사형. 그게 의사입니까? 윤석열 검사라는 칭호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검사는 인권보호, 약자보호,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 피해자로 들어온 사람도 죄가 없을 때는 그 사람이 억울함을 벗겨주는 것도 검사의 의무입니다. 검사 직업적 책무란 거예요. 그런데 검사의 그 무소불위의 엄청난 권한을, 권력을 국민들이 어떤 그런 좋은 일을 하라고 그렇게 권한을 부여줬더니 그 권한을 갖고 아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 뒤집어 씌우고 국고손실죄 뒤집어 씌우고 공직선거 위반 뒤집어 씌워서 22년이면 징역형을 받게 만들고 180억의 벌금, 35억의 추징금, 그리고 이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추징금을 추징하겠다고 벌금을 보존하겠다고 해서 살고 있는 집을 날려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사면 복권이 1년 안에 보통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사형 선고 다 받았을 때 그때 그렇게 그분들의 어떤 집을 다 공매로 그렇게 해서 다 취업을 해버렸습니까?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해서 윤석열 특검수사팀장,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이 사람이 한 것은 최악의 정치보복이고 개인적인 사기적 복수고 검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반드시 그 역사를 남겨야 될 어떤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 윤석열도 결국은 지난 잘못된 2017년 탄핵 사태의 악성 부산물이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0대 대선이 엉망진창 대선, 이상한 비정상 대선이 되어버린 것이고 누가 되든지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그것은 아무런 정권 교체도 아니고 정권 연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대정부 투쟁, 정권 타도 투쟁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싸워나갈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께 기대하는 말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탄핵 무효화 투쟁,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31일 날 사면 복권이 돼서 나오신 이후에는 이제 탄핵 무효 투쟁의 중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정치적 투쟁, 사법적 투쟁이 있는데 정치적 투쟁의 가장 핵심은 최대한 빨리 이 자유민주 헌정 체제를 무너뜨려버린 위헌 불법 탄핵, 사기 날조 조작 탄핵의 핵심 주역은 바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이었다. 이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이 탄핵 무효 투쟁의 시작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이 점을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사면 복권에서 자유의 몸이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더 이상 언론을 통해서 이상한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탄핵 무효를 우리가 그렇게 줄기차게 6년 동안 우리 목숨을 던져가면서 그렇게 싸워왔던 사람들이 가장 걱정한 것 중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 건강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얼마든지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건강 이야기를 정확한 정보를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법적인 투쟁으로 지금 최소한 원장이 정말 가열차게 눈물겹도록 열심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모든 민사소송, 손해배상 소송, 진실을 바로잡는 그런 어떤 소송의 투쟁 당사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가령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박근혜 대통령 섹스테이프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고발했어요. 불기소로 끝났습니다. 불기소. 그나마 잡아다가 주진우는 권력이 약하니까 제가 문재인도 고발했는데 문재인은 조사는 못하고 주진우는 잡아다 조사를 했는데 불기소 끝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섹스테이프가 발견됐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민사배상, 민사소송을 통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그런 말을 주진우 당신은 할 수가 있어. 하지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돼. 이걸 보여줘야 돼. 주진우 사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수백 건, 수천 건의 사례가 있어요. 너무나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 무효 투쟁의 중심이 되고 저희들은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중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이 나라를 보수를 재건하고 대한민국을 강대국으로 자유통일 강대국으로 만드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 다음 세대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의 싸움, 그리고 생존의 싸움, 그리고 비급여의 전면급여와 저지를 위해서 건강보험 소위 하나로 정책, 종액계약제를 반드시 저지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 의료계는 목숨을 걸고 싸워서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